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이제 같이 빈출족보 사회 부분을 좀 같이 볼 건데요. 빈출족보를 같이 보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보셔야 되냐면요. 어떤 문제를 제가 만들고 아무리 퀄리티 있게 만들어도요. 기출문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요.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시험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도 아무리 퀄리티 있는 문제, 가장 퀄리티 있는 문제는 사실 수능이죠. 수능 문제가 가장 퀄리티 있지만 사실 수능 문제 정도 수준이 검정고시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 같은 그런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셔야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초가 돼야 되는 거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집중하셔서 들어야 되고 가장 열심히 분석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빈출족보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고요.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이제 국토와 지리정보 쪽이죠. 그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지리의 첫 번째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봐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 읽기라고 얘기했어요. 지도 읽기. 네. 지도는 보는 거지 왜 지도는 읽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도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요, 지도는 당연히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은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읽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기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기후가 반영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데요. 그쵸?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산맥이 나와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강역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축척이 나와 있네요. 네, 축척이 나와 있고요. 여기 산맥, 그리고 강,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후, 이런 거 당연히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는요, 없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막 공포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두 번째, 암석의 분포가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암석의 분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무슨 암석이 있는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산 많이 다니시니까 어디에 무슨 암석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지도에 무슨 암석이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산줄기와 물줄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리정보에서 산맥하고 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산의 정확한 높이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의 정확한 높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산의 높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등고선이죠. 등고선. 그렇죠? 그래서 등고선이 있냐 없냐인데 등고선은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고선이 실제로 나타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 정보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읽는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읽을 때 어떤 정보들을 좀 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볼게요. 그래서 지도 읽기. 첫 번째는 축척이죠. 그죠? 축척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0하고 여기 5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혹은 5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1km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1K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1cm입니다. 일반적으로 1cm요. 1cm가 실제 거리에서는 몇 cm다? 1km다 혹은 500m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축척이고요. 등고선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야? 고도요. 고도.
여기가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등고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높은 부분을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등고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호 이런 것도 좀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기호는 제가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논하고 밭입니다. 논하고 밭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기호 논하고 밭 어떻게 쓰죠? 일단은 밭은 이렇게 하죠, 그렇죠? 밭은 이렇게 그리고요. 논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올지 몰라서 학교는 어떻게 그리죠? 학교는요,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렇죠? 학교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거요. 이런 거야,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 요거 태양입니까? 큰일 나요. 태양 큰일 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그리고 밭하고 논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밭, 논하고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일 심는 거. 과수원이죠, 그렇죠? 과수원은 어떻게 그려요? 과수원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철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몇 개 더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요. 몇 개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약 동그라미가 3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있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도나요? 도 혹은 특별시, 특별시요.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렇죠? 요거 뭐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만 있어요, 그렇죠? 2개만 있는 경우는요, 도하고 특별시보다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시, 군,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네모가 이렇게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건 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요거 뭐죠, 요거? 삼각형이요. 삼각형. 요거 산이죠, 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 다 기억하시고 있다가요,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를 읽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요걸 다 적용하셔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푸시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여기 위에 요 산이 있네요. 등고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보면 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쵸?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방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방위. 방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사처럼 돼 있죠, 그쵸? 여기에서 사의 꼭지 부분 여기가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쵸? 북, 남, 동, 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집이 있네요, 그렇죠? 산 바로 밑에 집이 있고요. 요 앞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하천이 지나가고 있고요. 하천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산이 있네요, 산, 그렇죠? 산이 있고 여기 하천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다 뭐가 있어요? 요 기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논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쪽은 대부분 다 논이 있어요. 대부분 다 논인데 여기만 조금 얇게 조금 여기 뭐가 있어요? 밭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까지가 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조금만 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리 정보는 다 보셨네요. 다 해석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촌락의 위치는 배산임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배산임수는 무슨 뜻이죠? 배산. 뒤에 산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어디 뒤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집 뒤에 산이 있다요. 집 뒤에 산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요, 앞에 물이 있다. 집 뒤에 산이 있고요, 집 앞에 물이 있죠, 그렇죠? 배산임수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구가 많이 밀집된 도시지역이다, 그렇죠? 뭐 여기 보면은 뭐예요? 논밭이 이렇게 막 횡행한데,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린벨트 지역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딱 보이는 대로만 보세요. 이거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이런 거 정보 안 줬잖아요, 그죠?
논밭 있으면은 일단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촌락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산지는 대부분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죠? 요게 방위명으로 봤을 때 이 사가 똑바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사의 꼭대기는 북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지는 다 여기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토지는 주로 논과 밭으로 이용한다. 맞죠? 그죠? 대부분의 토지는 논하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쵸? 산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산으로는 이용되는 게 아니라 산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용은 사람이 뭔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써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과 밭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쓰고 있는 땅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통계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통계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지도는 대부분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요. 도형이나 도형 혹은 뭐 그래프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프죠. 그쵸? 그래프.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여기에는 인구 분포라든가 여기 뭐 취업자와 실업자 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갖고 여기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고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혹은 뭐 여기에서 뭐 직업 분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통계 자료를 어디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지도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통계지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볼게요. 이 통계지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 딱 돼 있고요. 그쵸? 여기 그 구분이 돼 있죠. 그쵸? 조금씩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동그라미 뭐라고 합니까? 도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뭘로 표현한 지도예요? 도형으로 표현한 지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 문제가 좀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유선도는 그럼 어떤 그림일까요? 유선도는 어떤 지도냐면요. 그 인구라든가 뭐 가축 뭐 이런 것들 뭐가 됐든지 간에 이동을 보여주는 이동을 표현하는 지도가 유선도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선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선을 얘기할까요? 움직이는 선. 화살표죠. 화살표. 그렇죠?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유선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점지도는 뭐냐면요. 점지도는 분포를 표현하는 거예요. 분포. 무언가의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그 지도를 얘가 여기다 살짝만 잠깐 그려볼게요. 지도가 뭐 이런 지도가 있다고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요 서울 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울 쪽에다가요. 점을 막 무진장 찍습니다. 막 찍어요. 그죠? 점을 막 찍고요. 그리고 여기는 막 듬성듬성 있잖아요. 사람이. 듬성듬성 찍고요. 그쵸? 여기는 뭐예요? 여기 또 막 미친듯이 찍죠. 그쵸? 여기 이거 부산 쪽에 막 엄청 많이 찍잖아요. 여기 대구 막 많이 찍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찍으면 인구가 많고 적게 찍으면 인구가 없고. 그쵸? 그래서 어느 쪽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쵸? 이거 인구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것도 돼요? 소나 돼지 되죠. 그쵸? 소의 분포. 여기 막 횡성 쪽에 막 점 찍겠죠. 그죠? 그럼 소가 많구나 여기에.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특정한 것에 대한 분포,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고 어디에 적게 분포해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지도가 점지도다. 점으로 당연히 표현한 지도가 되겠고요. 도형 표면도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단계 구분도는 뭐냐면요. 여기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지도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딱 그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보시면은 이게 온도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당연히 제일 덥겠죠. 그죠? 제일 더운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색칠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빨간색 분필이 없는데 빨간색으로 어쨌든 색칠했다고 지금 노란색으로 그렸지만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빨간색이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그 위에는 살짝 옅은 색으로 표현합니다. 왜? 좀 덜 더우니까. 좀 위에는 여기는 좀 슬슬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좀 시원하니까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 단계 구분도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뭘로 표현한 거라고요?
색깔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계 구분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그 지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조금만 보고 갈게요. 지도의 종류는 크게 구분할게요. 크게 일반도하고 주제도가 있습니다. 일반도가 아니면 전부 다 주제도예요. 일반도는 일반적으로 지리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지도를 일반도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봤던 지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읽기 위해서 했던 지도 중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에 있었던 지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제도는 뭐예요? 옆에 보면은 제가 배 써놨어요. 무슨 도라고요? 목적도라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 지도를 그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지도는 다 주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푼 3번 문제의 지도들은 전부 다 주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 뭐 통계지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당연히 통계지도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기상도. 기상도, 날씨를 표현하기 위한 뭐 기상도 이런 거 될 수 있겠고요. 뭐 전묘도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점으로 표현한 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등치선도? 등치선도 아까 안 한 것 같아서요. 등치선도 같은 경우도 여기 주제도에 포함이 되는데요. 등치선도는 이제 같은 지점을 선으로 이은 거예요. 선으로 이은 거. 아까 단계 구분도는 뭘로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색깔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등치선도는 뭘로 표현한 거라고요? 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여름 같은 때 보면은요, 여름보다는 그 가을에서 겨울 갈 때가 좋겠네요. 가을에서 겨울 갈 때 설이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은 온도로 일단 표시를 하는데요. 그 온도, 같은 온도인 부분을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라인은 같은 온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선으로 표현한 건 등치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고지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고지도 혹은 이제 지리지, 옛날에 써졌던 지리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이거 우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지도가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그죠? 왜냐면은 검정고시는 조금 친절하십니다. 이 지도가 무엇인지 외워라 이렇게 잘 안 하세요. 그쵸? 이 지도를 뭐라고 주세요? 여기 대동여 지도라고 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이거 대동여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조선 후기에 김정호가 제작하였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죠?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틀렸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쵸? 만약에 이거 김정호가 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복습 한번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산의 정확한 높이가 표시되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요, 굉장히 정확한 실측지도예요. 굉장히 정확한 실측지도인데 다만 그 축척도 썼어요. 김정호는 축척도 썼어요. 근데 다만 등고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표시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는 높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쵸? 세 번째.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는요, 실측지도라고 친다면은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조금 더 좋고요.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천화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금 애매한 지문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지문은 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4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는요, 대부분 언제 지도냐면요, 조선 전기의 지도예요. 조선 전기의 지도예요. 조선 전기에는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중국을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우리가 2인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인자로서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1인자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쵸? 그게 바로 중국의 명나라였고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동여 지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예. 고지도는 조선 이전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고려라든가 이런 데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요. 예.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구분하시는 건데요. 후기.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실측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보다는 뭐에 가깝다고요? 예, 중국 중심이요. 예. 중국 중심의 그 지리관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상상으로 그린 지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쵸? 좀 객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 중심을 탈피합니다. 중국 중심을 탈피해서 자주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자주적인 역사관이라든가 자주적인 지리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여기서부터 객관성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는요, 필기해 놓으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도요, 반드시 한 번쯤은 다뤄질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본 건 좋고요. 그죠? 그러면은 고지도가 뭐뭐 있는가? 이런 거는 조금 지금 보고 가는 것도 좋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 볼게요. 고지도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나올 만한 거는 이렇게 3개 정도. 네, 3개 정도라고 볼게요. 일단 천화도하고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 2개는요, 이 2개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고요. 네,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고요. 대동여지도나 고려만국전도는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거는 조선 전기니까 중국 중심, 조선 후기니까 자주적, 객관적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천화도는 100%, 예, 100%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지도고요. 세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동그랗게 그리고요. 제대로 뭐 한 건 없습니다. 한 건 없고요. 그냥 대충 어디 중국이 있고요. 대충 지명 몇 개 던져놓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요. 조금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나름 좀 실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장 크게 그렸을까요? 거의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지도의 가운데에 딱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건 어딜까요? 당연히 2인자의 나라죠. 그렇죠? 2인자의 나라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그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에요. 어느 정도? 약간은 객관적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대동여지도는 조금 아까 봤으니까요. 그게 누가 만든 거라고요? 김정호가 만든 실측지도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도입니다. 큰 지도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지도고요. 굉장히 사실적인 지도입니다. 4번 뭐는 없다고요? 등고선이 없다고요. 등고선이 없어서 고도를 확인할 수 없다. 네, 이 정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럼 고려만국전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려만국전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린 지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린 지도가 아니라요. 외국인이 그린 지도입니다. 외국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고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세계 지도와 굉장히 비슷한 지도입니다. 현재 세계 지도와 굉장히 비슷한 지도고요. 이 지도를 청나라에 가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요, 굉장히 놀랐죠. 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질 만한 지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지리관을 바꿔준 지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객관적인 무슨 지도라고요? 세계 지도라고요. 세계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지리서도 한번 볼게요. 지리지.
지리지는요, 내용을 뭐 다 알려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가, 그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택리지하고 동국여지 승남은요, 요거만 조선 전기 거예요. 요거만 조선 전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택리지는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요.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요. 아방강역고 같은 경우는 정약용이 쓴 지도고요. 정약용이 쓴 지리서고요. 동국지리 같은 경우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한백겸. 네. 그리고 지봉유설은 이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수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리서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리서는 택리지고요. 이 뒤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5번 국토의 범위를 나타낸 모식도에서요. 영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영토입니다. 영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요. 거기 들어오는 거를 강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요거 그대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육지 있죠. 그렇죠? 육지. 이 육지 부분, 여기 딱 육지까지 들어가 있는 여기 나 부분 있죠.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를 영토라고 하시면 돼요. 영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딱 기선이죠. 그렇죠? 여기 기선이 있어요. 육지에서 요 기선이 있고요. 요 바다랑 육지랑 구분하는 그 선입니다. 그 선에서요. 12L이죠. 그렇죠? 12L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불러요. 네, 영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우리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리고 이 영토하고 영해를 합치고 나서 이 위에 상공 있죠. 이 상공. 그쵸? 이 상공을 우리의 영공이라고 하죠. 그쵸? 영공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어디예요? 답은 2번. 나에 해당하겠죠. 그쵸? 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긴 어디냐?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라는 도대체 뭐냐? 라는 경제수역입니다. 경제수역과 영해의 차이는요. 이 경제수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다에서 하는 경제활동은 뭐예요? 당연히 물고기 잡이죠. 그렇죠? 어선의 활동이 허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선의 활동이 허용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경제활동 가능한 경제수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해까지는요.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경우는 뭐 공격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요 200캐리까지에 있는 이 경제수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경제활동밖에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요. 딱 4개요. 여기 딱 육지 부분을 영토, 그리고 육지하고 바다가 연결되는 여기부터 12L은 영해고요. 여기부터 200캐리는 경제수역. 그죠? 그리고 여기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칠학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주산이 있고요. 여기 백호, 청룡이 있고요. 여기 안산이 있고요. 여기 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객수라고 해서요. 객수하고 명당수라고 해서 물이 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등 뒤쪽에 뭐가 있다고요? 배산,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요. 여기 물이 있네요. 물이 있는데 이거는 임수, 그렇죠? 그래서 배산임수의 명당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난 명당 지역이냐면요, 요거는 풍수지리에서 나타난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명당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일조량이 풍부하다, 그렇죠, 그죠? 남양집이 일조량이 일반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보고 있으니까요,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용수를 구하기 쉽다. 그렇죠. 어디 뭐가 있으니까요. 요 앞에 명당수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수를 구하기도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배산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배산임수를 고려해도 너무 잘 고려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요. 차가운 북서풍을 막을 수 있다. 차가운 북서풍을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산으로 막을 수 있죠. 그렇죠? 산으로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서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4번도 만든 이야기가 되겠고요. 답은 몇 번이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도를 읽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산이 있네요. 네, 여기 산이 있고요. 여기는 그 취락 있죠. 취락. 그 사람들이 집, 주거지가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다 그 토지는 뭘로 쓰고 있어요? 논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나요? 그쵸? 여기 논 같은 거 보이죠? 그쵸? 논으로 보여요. 논, 이렇게 표시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논이에요, 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물도 하나 흐르고 있네요. 그쵸? 좋은 곳에 이제 취락이 거주하고 있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철도를 볼 수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그쵸? 여기 철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철도 지나가고 있는 거 맞고요. 맞고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아닌데요. 여기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 논이죠. 그쵸? 논. 그래서 밭농사가 아니라 논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하천은 남동쪽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천이 남동쪽으로 흐르는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요. 상류는요. 상류가 좁고 하류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가 상류니까 더 좁겠죠. 그쵸? 좁아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죠? 설마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천이 산으로 올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쪽에서 올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강이 좁겠죠. 그죠? 강이 좁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커지겠죠. 넓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상류가 되겠고요. 이쪽이 뭐예요? 하류가 되는 거죠. 그쵸? 하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쵸?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남동쪽. 남동쪽이요. 그쵸?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맞고요. 예. 기역의 실제 거리는 500m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역의 실제 거리요. 기역은 지금 1cm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축척을 잠깐 볼게요. 제가 축척을 갈아버렸네요. 예. 여기 축척이 여기 1cm고요. 축척으로 보면 요 1cm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0m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1cm는 500m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보고요. 한 문제만 더 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 국가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그렇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렇죠? 경제 수역도 우리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주권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 맞습니다. 3번.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는요. 영해가 아니라 뭐예요? 영해가 아니라 경제 수역이 되겠죠. 그렇죠? 경제 수역.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의 그 부속 도서에 해당한다.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는요. 한반도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부속 도서는요. 이거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 그렇죠? 주변에 있는 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요.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